오장 주도 섹터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상승 종목 많은 시장입니다. 주도 섹터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섹터부터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부터 저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은 방산 쪽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방산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눌리고 재건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재건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회담이라든지 일정들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방산 섹터가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 같은 경우엔 한 차례 수급이 붙었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빠져나왔던 상황들. 그래서 지금 방산을 봐야 하는지 재건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같은 경우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없고요. 유럽도 없습니다. 사실 당사국 혹은 주변국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줬지만 이런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못한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푸틴과 트럼프가 워낙 또 둘이 사이가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의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패싱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럽만의 군대를 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장이긴 해요. 주장이긴 한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을 조금 덜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군대라든지 혹은 방위비 자체를 더욱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토 국가들한테 방위비 올려라 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런 흐름들 자체가 방위비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도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재건과 방산 산업은 좀 상반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쪽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 다른 섹터가 또 주목을 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동향을 보시면요. 방산이 튀어오른다라고 해서 꼭 재건이 죽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모멘텀들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지켜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도 이 재건에 관한, 종전에 관한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산 관련한 기업들에게 꼭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진 않는 거네요. 네, 지금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잘 나왔고 올해 실적 잘 나올 것도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주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가이던스 혹은 이제 고객사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객사가 나토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에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유럽 쪽에서 또 문의가 나와주고 있다고 해요. 5월 중에 또 하나에러 쪽에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나토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동 쪽에서도 좀 러브콜이 나와주고 있는데 베트남 역시도 현재 중국과의 노이즈, 영토에 대한 내용들이 자체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는 전 세계에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K방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납기일과 그리고 가성비 측면은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여기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실적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도 방위 관련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IDEX 2025가 개최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방산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정적인 것들이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방산 섹터 한다면 하나그룹주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이 워낙 강세를 나타내서 이제는 쉬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지 않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그룹주들의 강세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좋고 사실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시면 가고 있는 섹터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들은 지금 수급이라든지 혹은 모멘텀 스토리 그리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강세에 대한 흐름들 역시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들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또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열려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주가에 대한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밸류체인 있잖아요. 하나 밸류체인 쪽에서 특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눌림이 나온 종목군들, 하나엔진 같은 기업이 또 대표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또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그룹주들 공략을 하실 때는 다른 밸류체인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시장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재건주의 변동성 관련해서도 우리가 방산 쪽 섹터랑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재건이 구체화될 경우에 관련주들의 변동성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 미리 한번 시나리오 짜볼 수 있을까요?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재건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약 2거래일 정도의 쉬어감 흐름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대형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재건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뭐 4월 부활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종전을 원한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재건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우선인지 혹은 연관성이 있는지 를 또 따져봐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실제 연관성을 봐야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혹은 현대에버다임 혹은 SG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방산 종목군이기는 한데 재건과도 함께 엮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철도라든지 전동 관련했을 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엮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방산과 재건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대장주로 언급이 되었던 전진건설로봇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또 보유의 수익 물량 6개월 20%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보유의 수익 물량이
해소가 되고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